네,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디바이드가 아니죠. 리파인 작업을 어느 정도 완료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드 작업이 있어요. 디바이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토폴로지를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아까 먼저 번 영상에서 진행하던 것이 이 작업이었고요. 이 작업이었고, 보시면 이렇게 파트별로 해서 전부 다 두께를 준 후에 각을 잡는 일, 그리고 좀 더 파트를 명확하게 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리토폴로지를 해서 진짜 엣지가 완벽히 살아있는 모습을 만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모든 파트에 리토폴로지를 다 한 상태고요. 이런 귀나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에 하려고 아예 안 했고, 눈 부분도, 렌즈 부분도 만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목 부분은 시간 관계상 작업을 아예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파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토폴로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리토폴로지를 다 한 상태이며, 이 작업도 이 친구들도 리토폴로지를 한 상태예요. 면을 보시면 보통은 이제 사각 폴리곤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 굳이 사각 폴리곤을 그렇게 꼭 전부 다 지키시려고 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삼각 폴리곤을 만들어 주셔도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사각 폴리곤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리토폴로지를 하냐는 것을 보여드리면, 먼저 어느 정도 리파인 작업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스피어를 어펜드로 하나 만들어줘요. 어펜드에서 지스피어를 만들어준 후에 이 지스피어가, 이거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지스피어를 딜리트 하고요. 어펜드로 해서 지스피어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지스피어를 클릭하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에서 지스피어 안에 커서를 놔두고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면 지스피어가 작아지게 돼요. 이 지스피어를 작게 하는 이유는 클릭을 안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나씩 리토폴로지를 해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솔로로 놓고 해도 되지만, 솔로로 놓으면 지스피어를 선택한 후에 리토폴로지를 해야 되거든요. 솔로로 두지 마시고 이제 리토폴로지를 할 그런 서브툴을 선택한 후에 쉬프트를 누르고 눈을 켜주면 다 꺼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만 켜주고 그 다음에 지스피어를 선택해 줍니다. 지스피어를 선택하면 여기에 평소에 없던 메뉴가 생겨요. 여기 토폴로지라는 메뉴가 생기거든요. 토폴로지를 연 상태에서 에디트 토폴로지를 선택하면 이 친구를 이제 리토폴로지의 그런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지스피어를 여기 부분에 옮겨서 하면 이렇게 화면축이 지스피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브툴에서 로그로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 친구를 옮겨놓고 하거든요. 근데 옮겨놓고 하는데 안 옮겨지네요. 키울게요. 토폴로지 단계라서 그런가 봐요. 로그툴로 이 친구를 옮기고 지금 토폴로지가 꺼진 상태죠. 다시 드로우를 하고 토폴로지를 키면 화면이 이제 한번 그리게 되면 이 친구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네요. 그래서 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토폴로지 상태를 켜주고요. 저는 바깥으로 빼놨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씩 그려주면서 토폴로지를 합니다. 이걸 처음에는 시메트리로, 아이고 튕겼네요. 잠시 멈추고 할게요. 다시 켰습니다. 이 친구를 다시 리토폴로지를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 친구 선택하고 눈을 꺼주고요. 덮개만 나오게 한 후에 지스피어를 선택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토폴로지에서 에디트 토폴로지를 제가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에디트 토폴로지를 누르고요. 처음에는 시메트리를 켜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해져요. 가운데를 잡으시려면요. 바탕을 한번 클릭하시고 이렇게
내가 만든 엣지들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려주시고 버텍스를 굳이 사각 폴리곤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요, 면의 그런 밀도들은 비슷비슷하게 해주시는 게 그 나중에 섭딜을 했을 때 디테일 표현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바탕을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면은 면이 여기서 한번 나눠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이것도 사용해보면 좀 뭐랄까 감이 오거든요. 외곽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이게 면이 너무 부족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요. 사각 폴리곤으로 이렇게 해도 좋지만 굳이 안되면 삼각 폴리곤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행하고 끊어주고 진행하고, 선택이 잘못되면 바닥을 한번 클릭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W를 누르고 움직여 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브러쉬 사이즈가 지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브러쉬는 좀 작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작게 하면 이게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QW를 누르면서 무브와 드로우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데, W를 누르고서 무브 상태에서 움직이면 얘는 표면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버텍스를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Q를 누르고 이 친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외곽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곽을 먼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면을 정리하거든요. 테두리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면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W로 간격을 조금 정리해줍니다. 미토폴로지가 이 얼핏 보면 노가다 같은데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금방 하거든요. 또 금방 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사각이 자연스럽게 됐죠. 클릭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면이 줄어들 땐 사각을 유지해주면서 해주면 좋고요. 안 될 경우에 그냥 삼각으로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사각으로 해주셔도 되고, 삼각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클릭하면 굳이 면을 살짝 정리해주면서 사각 폴리곤을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지? 사각 폴리곤을 유지해도 되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삼각 폴리곤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면을 살짝 조절하시고요. 면의 크기를 균일하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섭딜을 올렸을 때 디테일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면이 이쁘진 않지만 생각 없이 녹화하면서 하는 거라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엣지들을 제가 아까 너무 날카롭게 하지 말랐던 이유가, 여기에서 리토폴로지를 할 때 이것들을 스무스하게 움직이기 위해서예요. 스무스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면을 날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해서 리토폴로지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리토폴로지를 해주셔도 돼요. 해주셔도 되는데, 이런 두께만 필요한 제품들은 여기서 티크니스를 주시면 A를 누르면 두께를 볼 수 있거든요. 다시 A를 누르면 토폴로지로 오고, 마이너스로 티크니스를 조절해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면이 하나씩 완성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이나메시를 한 것처럼 되는 이유는, 어댑티브 스킨에 가보면 다이나메시 레졸루션이 있어요. 이거를 0으로 해주고 덴시티도 1로 해주면 A를 눌렀을 때 이게 면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면이 전부 다 생성되는지 확인하려면 솔로로 눌러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 면이 이쁘게 됐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두께만 필요한 제품들은
파트들은 토포로지에서 아예 티크니스를 확실히 주시고, 이 상태에서도 무브로 해서 이렇게 무브 툴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다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차피 깨고 나서 이거를 폴리곤으로 메쉬로 만들고 나서 해도 되는 일이니까 면이 다 만들었는지만 확인하신 후에 여기서 어댑티브 스킨에서 메이크 어댑티브 스킨을 하면 이것이 서브 툴에 가시면 어펜드에 목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건 지스피어에서 단지 그냥 보기만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솔로로 보시면 이렇게 두께가 완성된 제품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러를 하고 미러 애널들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요. 마스크를 반전을 하고 클릭으로 해서 당겨줍니다. 예, 당겨주고 미러 애널들을 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스피어에 가서 다음 리토포로지를 위해서 딜리트 토포를 해놓고 지스피어는 띄워놓으면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에디트 토포 지스피어를 선택한 후에 솔로로 되어 있고요. 지스피어를 선택한 후에 에디트 토포로지를 그냥 그대로 이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작업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솔로로 가볼게요. Shift F를 눌러서 폴리곤 상태를 보고서 가운데 있는 크리스, 주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이나믹 섭딜을 해보면 D를 눌러서 다이나믹 섭딜을 해보면 가운데에 약간 엣지가 잡혀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에 하드한 엣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크리즈로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언크리즈 all을 한 후에요, Shift D를 눌러서 다이나믹 섭딜을 풀어주고 여기서부터는 컨트롤 시프트에서 셀렉트 커브로 셀렉트 라소로 갑니다. 셀렉트 라소로 가서 내가 엣지를 주고 싶은 부분, 이 부분, 처음에 이 부분을 선택한 후에 여기에 크리스피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한 후에 여기서부터 시메트리를 작업을 할게요. X를 눌러서 시메트리 키고 이 부분을 선택한 후에 불필요한 부분 컨트롤 시프트 상태에서 Alt를 플러스로 눌러준다면 그럼 얘가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럼 이거 제외예요. 그럼 타블렛을 띄면 얘가 제외가 되고 크리스피지를 누르면 다시 이 친구의 크리스가 잡혀요. 여기서 다이나믹을 한번 눌러주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크리스가 엣지가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나머지 필요한 부분도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다시 크리스피지. 한서울 많이 작업하신다면 이것을 단축키로 만들어 놓는 거 좋겠죠. 크리스피지, 그리고 여기도 크리스피지를 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까지 엣지가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크리스피지, 이렇게 크리스피지, 이렇게 크리스피지.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의 엣지들을 다 선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섭딜을 해보면 깔끔하게 엣지가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애초에 이 상태에서도 약간 H 폴리시로 이런 부분들을 살짝 다듬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폴리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엄청 세게 먹거든요. 그런 점 유의하셔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작업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정확한 엣지가 필요하고 여기도 정확한 엣지가 필요해요. 그럼 보시면은 약간 배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리토폴로지를 해서 엣지들을 정확하게 끊었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 손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셀렉트를 해서 클릭 커브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자, 보시면 마스크 라소를 사용했어요. 이 엣지들을 선택해주고 반전을 해주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에디트를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 커브 브러쉬를 다시 선택한 후에 당겨주는 거예요. 살짝 당겨주면 시메트리 꺼야죠. 살짝 당겨주면 이 친구들이 예쁘게 정렬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러 애널들을 하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눌러줘야겠네요.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미러 애널들, 그럼 정확하게 일직선이 됐죠. GPT. 그 다음에 마스크를 해제하고 이 친구들도 마스크를 하고 반전을 해주고요. 정확히 엣지를 또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엣지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미토폴로지와 그 클릭 커브를 이용해서 정확한 엣지들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당겨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당겨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부분도 필요하겠죠. 반전하고 클릭 커브로 해서 정확하게 직선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미러링 연결해주고. 아이고, 여기를 나중에 밀었어야 되겠네요. 가스 마스크를 살짝 해보고요. 여기도 선택이 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반전하고 마스크 커브로 해서 엑스를 정확하게. 잘 안되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따로 잡고 반전하고 클릭 커브로 해서 엣지를 정확히 잡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마스크를 풀어준 후에 무브 툴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큐 커브 모드를 했고, 꼬집듯이 이렇게 해서 직선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 커브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엣지들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해서 엣지들 사이로 선택을 한 다음에 반전을 하고요. 클릭 커브 브러쉬로 내가 사용한 필요한 곡선들을 이렇게 하시면 이거대로 정리가 되거든요. 얘를 직선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한다면 약간 이렇게, 물론 마스크 때문에 전부 다 영역을 침범하진 않지만 이 친구들을 직선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당겨줘야겠네요. 사선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이렇게, 거기에 클릭 커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선을 필요로 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듯이 클릭 커브 사용은 무궁무진하고요. 보시다시피 하드 서페이스에서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마스크를 해제를 안 했네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미토폴로지를 한 후에 다이나믹 섭디를 해보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엣지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이나믹 섭디를 풀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섭디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올리면 이렇게 엣지가 너무 날카롭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모델링을 해도 이쁘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D로 해서 한 번 더 올려주고 언크리즈 오를 합니다. 언크리즈 오를 하면 지금 현재 크리즈가 풀린 상태예요. 풀린 상태고, 이 지브러쉬에서 섭디는 이 히스토리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무리 크리즈가 풀렸다고 해도 지금 현 상태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또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하면 엣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네 번째에 언크리즈 오를 했는데, 언크리즈 오를 좀 더 일찍 한다면 좀 더 부드러운 형태의 그런 엣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 후에 여기 나중에 트림 다이나믹으로 해서 이렇게 못따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물론 레이즈 마우스를 키고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엣지를 만들어주기 좀 더 편할 테고요. 그죠? 금방네.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하드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보다 더 많은 섭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직각을 표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섭디를 최대한 올려줍니다. 저는 보통 8까지 올렸었는데 지금 9까지 올라가네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올리면 아마 메모리가 적다는 그런 경고가 뜨지 않을까 싶은데 안 뜨네. 저는 이제 이것을 거의 한 개까지 올려준 후에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일이 되게 무거운데 Shift D 눌러서 단계 내려주고 D를 하이어, 이 상태에서 모든 파트들을 이렇게 리토폴로지를 한 후에
이렇게 섭디를 올려서 디테일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맵으로 뽑아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모든 이런 파트들을 모든 파트들을 전부 다 리토폴로지를 해서 섭디를 완료하신 후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애들은 사포니 지워주시면, 예.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무브트를 이용해서 다음에 만들어 주시는 것과 그러니까 원래 섭딜 하기 전에 로우풀 상태에서 이 엣지들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아큐 커브가 킨 상태에서 이렇게 엣지들을 조금씩 맞춰주시면, 예, 작업이 완료됩니다. 근데 지금 원래 이렇게 뭉툭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데 로우풀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면을 추출하다 보면 이 더블이 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다 한 후에 보면 얘가 이렇게 뒤집힌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난감합니다. 다시 그걸 돌려도 플립을 해도 제대로 디테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더블이 켜 있는지 노말이 뒤집히지 않았는지 유념하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미러 애널들을 하더라도 섭티를 올린 상태에서 디포메이션에서 스마트 리심을 하면 마스크를 하고 이제 미러 애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도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예, 섭티를 올려서는 시메트리를 키거나 왼쪽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저희가 볼 때 왼쪽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다이나믹 섭티를 해보면 아까 언크리즈 오를 해서 엣지들이 다 사라진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디테일 작업 말씀드릴게요.